한겨울 추울 때 열대 식물을 난방이 되는 거실에 들여놓기만 하면 잘 견딜 것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린스터디의 초예입니다. 반갑습니다. 식물을 잘 기르고 싶어 이곳저곳 정보 사냥을 하다 보면 가끔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되죠. 오늘은 이상하게 널리 퍼진 잘못된 정보와 초심자가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주기에 대한 오류입니다. 초보 식물 집사가 어떤 식물을 살 때 며칠마다 물을 주나요? 하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꽃집 주인은 한 5일마다 한 번 주면 돼요 하고 말하죠. 판매자는 엄청 바쁩니다. 상세하게 말해줄 시간이 없죠. 5일마다 한 번 물 주라는 건 대충 그 정도로 가늠하여 물 주라는 건데 사실 여기도 함정이 많습니다. 식물에 따라, 화분 종류에 따라, 심은 용토에 따라, 식물을 놓아둔 장소에 따라, 또 계절에 따라, 통풍이 있나 없나에 따라 물주기 텀이 달라지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물주기 텀은 화분에 거덕이 마른 듯 하면 흠뻑 준다가 대세를 이루는데, 하지만 이것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통풍이 보장된다면 겨울철 휴면 중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흙 표면이 좀 축축해서 물을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식물이 시들거나 잎이 떨어질 때 영양제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식물은 뿌리로부터 물을 흡수하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햇볕이 있는 한 살 수 있고 또 양분을 만들어냅니다. 영양제는 이렇게 식물이 싱싱할 때 더 많은 양분을 만들어내도록 돕는 것이지 식물이 시들거나 잎이 떨어진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 영양제를 주면 식물을 더 죽게 만듭니다. 세 번째, 노란색 앰플이나 영양제를 화분에 주면 식물이 잘 자랄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원소는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인산, 칼륨, 황, 칼슘, 마그네슘, 철, 망간, 붕소, 구리, 몰리브덴, 아연, 염소 등 모두 16가지입니다. 어떤 식물이 성장할 만한 적당한 광량과 적당한 낮과 밤의 기온이 유지된다면 성장하기 시작하죠. 이때 16가지 원소가 모두 충족된다면 더욱더 충분히 성장합니다. 그런데 16가지에 단 한 가지만 빠져도 비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죠. 물론 16가지 원소를 모두 갖춘 영양제도 없습니다. 어떤 영양제 한 가지를 줬는데 식물이 잘 자라기 시작했다면 토양 속에 이미 여러 가지 원소가 들어있었고 그 영양제를 주자 16가지 원소가 완전히 충족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네 번째, 한겨울 추울 때 열대 식물을 난방이 되는 거실에 들여놓기만 하면 잘 견딜 것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거실은 식물이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만들어낼 만큼 밝지가 않죠. 또 열대 식물이 살아가는 기온은 대략 낮 28도, 밤 18도 전후인데 난방이 되는 거실은 낮과 밤의 온도가 똑같이 20도에서 23도쯤 유지되죠.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낮에 광합성을 하더라도 밤에는 낮보다 온도가 10도쯤 낮아 호흡량을 줄여 생명 유지에 최소한의 양분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낮에는 광합성을 할 만큼 밝지 않아 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밤에는 그나마 있던 양분을 소모하기에 바쁘니 식물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더구나 지나치게 건조하고 공기에 흐름마저 없죠. 열대 식물이나 아열대 식물은 겨울철 우리나라의 거실에서 생존하기 위해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분갈이 할 때 뿌리를 다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갈이 할 때 뿌리를 다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뿌리의 생장점은 물처럼 연해서 공기 중에 노출되는 순간 곧바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또 분갈이 목적 중 하나는 뿌리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 복잡한 뿌리는 가위로 정리할 수밖에 없고 그에 비례해서 잎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